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58%, NBS에서는 63%, 리얼미터에서는 54.5%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 NBS와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지난 한 주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주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그 네.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목요일 날 발표된 MBS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해서 63을 기록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한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9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갤럽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역시 이제 1등으로 나타난 게 잘한 이유도 부동산이었지만 잘못한 이유도 이제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이번에 그 논란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서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2%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지지율이 떨어진 갤럽에서도 서울에서만큼 상승했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약 11%포인트 상승을 한 걸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매우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50% 후반대에서 60% 초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정까지는 구정 이후로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2030 무주택자가 100만 명이 네. 달한다는 그런 수치도 있던데요. 배 주장님,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증시 호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코스닥이 널뛰기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증시와 대통령 지지율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또 긍정 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코스피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다. ESC, 경제 E, 그다음에 S, Security, 외교 안보, 마지막 C,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감이고 실제로 우리 정시가 전 세계 정시의 중상위권 정도 중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뭐 7, 8위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7,000P까지도 코스피가 간다라는 이 상승론까지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NBS 조사 결과 1월 29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7%,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이 44%를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은 상당히 이번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동시에 불안감도 좀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BS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제 중과 이제 2주택 다주택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잘한 조치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한 조치라는 건 응답은 27%에 불과했는데요. 이 MBS 조사 결과를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이상으로 나오는데 모두 물론 2주택자 이상에서는 뭐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이제 53%에 불과했지만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네. 지지율 흐름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조치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조치, 의지,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복합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과라는 것은 집값이 언제 잡힐지 1년
후에 잡힐지 2년 후에 잡힐지 하지만 그럼 조치를 안 한다. 아무런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MBS 여론조사에서 61%나 잘한 조치라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조치는 의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으로부터는 특히 이제 이 집이 없는 또 20대 30대로부터는 이런 정책 필요하다. 집값 안정 필요하다. 또 비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기대는 어떻게 될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는 대통령의 의지 조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갤럽에서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5%, NBS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3.9, 국민의힘 37%를 보였는데요. 정당 지지율 전체적인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정체 내지 뭐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인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조국 혁신당의 그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냐고 한번 살펴봤더니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 발표가 합당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또 소폭 하락하거나 뭐 정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소위 말해서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당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층 내에서도 불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떤가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지금 민주당 내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이어지는 당내 갈등이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소폭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당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3P,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정체성, P, 필로소피,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책도 조금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 공개점 때문에. 마지막에 중요한 P가 피플입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합당이라는 것은 그래 좋아, 우리도 좋아, 너도 좋아. 이게 돼야 이제 합당이 돼서 3P가 돼서 파티라고 하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과 갈등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제가 늘 분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어지면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길어지면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경쟁력인데 왜 꼭 굳이 조국혁신당까지라는 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이현주 민주당 의원의 숙주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감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NBS 조사 결과 합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찬성이 29% 반면에 반대 의견이 44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뭐 의견을 유보하는 층이 27%로 나와서 매우 높게 네.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두 당이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분란을 일으키는 모양새가 좀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반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1인 1투표제를 지금 실시한다 하더라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뭐 과반이 넘겼다 해서 만일 합당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그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의 합당 관련해서 13일까지 공식 입장이 없으면 합당은 없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입장을 내겠다 그런 방침인데요.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최후 통첩은 위기감이거든요. 위기감이 뒤따르면 이것은 대체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10일 의원총회가 조용할 건가? 매우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김미연 소장께서도 잘 부조를 해주셨습니다만 합당에 대한 지지층 내에서의 찬성이 최소 6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한국갤럽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1인 1표제도
60% 조금 넘는 가까스로 이렇게 사실은 찬성 의견이 좀 다수를 이룬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당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people,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검찰 개혁 구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정 간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는데 민주당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들은 이것이 정말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검찰 개혁안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나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벌써 당정 간에 지금 이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은 검찰 개혁은 하되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돼. 그러나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배 수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사퇴 요구가 이어졌잖아요. 장 대표가 전당원 투표 승부수를 던지면서 재신임을 주장하려던 면 직을 걸라,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장 대표 제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재신임이라는 게 재신임을 지금 묻는 직접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당의 지지율 또 이것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시각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재신임이 뭐냐? 그럼 이게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승부수를 던진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왜 갈등이냐? 대표직을 걸고 단체장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장동혁 대표 또 오세훈 시장 또 배현진 의원 또는 정성국 의원 이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요인을 볼 때 지지층들은 중도는 이탈, 그다음에 수도권은 또 침체, 또 실망층 이른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실망층들은 더 실망으로 샤이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체로 여론은 지켜는 보겠지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MBS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당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8%,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한 걸 보니까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7, 부정이 26%로 앞섰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저도 눈여겨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5%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언론에서 좀 가대 좀 포장돼 있지 않냐, 그 영향력이.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가 그걸 좀 의미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31, 그다음에 긍정적 영향이 37이란 말이에요. 이거 합치면 68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이 보수층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보더라도 이 보수층 안에서는 활동하기가 매우 좀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배 수장님, 국민의힘 윤리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한계 징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성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키워드는 이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도 갈등, 그리고 이 징계도 갈등.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금 리더십의 성격이 뭐 잘한다는 그런 지지층들의 평가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가행이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그다음에 김종혁 징계 이후에 또 배현진, 그 이어서 정성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중도층 흡수.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해가 되면은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또 수도권 경쟁력도 상승시키다. 그렇지 못한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샤이 보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토크 콘서트 열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등을 앞둔 한 전 대표 정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거기도 더해서 뭐 대구시장 아니면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대포 쉬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무게추를 어디둘까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 대포 쉬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는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보다는 여당의 승리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갤럽은 여당 승리 기대가 44%, 야당 승리 기대 32%, NBS에서는 여당 당선 기대 52%, 야당 당선 기대 36%를 기록했는데요. 지방선거 전까지 이 같은 흐름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기다라는 것이고 선거는 구도입니다. 이런 국정 안정이냐 또는 정권 심판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국정 안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이 구도에서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 구도가 뒤처지면 중도층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슈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은 또 수도권은 그다지 이 큰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장동혁 대표 오세훈, 장호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보입니다. 후보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상황이 당 내에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PK 이른바 이 보수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PK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여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필수 공익 지정과 준공영제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책 대결 본격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날린 트윗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구청장에게도 밀리는 서울시장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매우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 움직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야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임기 동안은 뭔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지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야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런 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빙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조원 CNI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김동연 현 경기지사,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는 모습인데요. 각 당내 경선 구도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쪽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는 민주당 경쟁력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만 이건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나 또 받쳐줄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유승민 전 대표를 빼면은 뭐 김은혜 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확장성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민주당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김추한입니다. 현직인 김동연, 추미애 그리고 오늘 출연했던 한준호 전 최고위원인데 상당히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지지율상으로는 화면에 보시듯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경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마케팅,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가 3월,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4월 달에 경선이 있나요? 접어들면서 누구 쪽에 또 이 여론조사보다는 당원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리서치웰의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 3파전 보이던데요. 한동훈 전 대표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소속 출마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이 향후 대구시장의 변수가 됩니까? 그래서 나온다면 변수는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폭발력은 가지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구시장 선거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이 일부 조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넣은 조사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는 상당히 약진하는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전 대구시장 선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세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미디어토마토 충남 대전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 민주당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서로 경쟁을 붙이면은 강 실장이 크게 앞서는 모습인데 이 문제는 행정통합법안이 어떻게 될지 이걸 본 뒤에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론조사에서 대전, 충남 모두 현직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상당히 좀 느리게 이번 지방선거를 피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이번에 중요한 여러 가지 부동산 등 이슈가 많지만 또 구도상으로 내란 청산이냐 청산 과잉이냐도 맞붙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상으로는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런 만큼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광주와 전남, 광속적으로 이루어질 광전통합이 광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전, 충남, 대충 통합은 상당히 좀 느리게 또 저항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대구, 경북은 이 상황 속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속내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 봅니까? 저는 외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세 협상이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간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지난주에는 좀 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는데 과연 이 주식시장이 이번에도 이런 상태로 보인다면 대통령 지지율과 정말 연동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